IT 강국, 반도체 기술 선도국가, 한강의 기적. 눈부신 경제 성장의 바탕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전기가 있었다. 경복궁의 전각에서부터 우리 삶 곳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까지 언제나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온 대한민국 전력사. 그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 첫 시간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우리가 곧 에너지의 역사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에너지와 한수원의 역사를 수다로 풀어보는 시간. 에너지 감탄사. 지금부터 전력 질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홍보 베테랑 변우식 실장, 에너지 정보 수집가 정현진 기자. 네, 매달 한 번씩 에너지의 역사와 그 뒷이야기들 나눠볼 텐데 지금이야 뭐 전기 사용이 워낙 익숙해지긴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저는 이 전등을 보면 좀 너무너무 신기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기자님은 처음 전등 보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면 저는 불인 줄 알고 물을 갖다가 뿌려버렸을 것 같아요. 엄마야, 물 뿌리면 큰일 날 텐데 지금 그죠? 우리 실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보석인 줄 알고 바로 땄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게 보셨다 전등을.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그 최초의 전등을 보고 도깨비불, 물불, 심지어 건달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동네에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이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달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건달불 되게 진짜 유래가 독특하네요. 건달처럼 이렇게 딱히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했다. 아니 근데 뭐 조선시대 영화를 보면은 말 타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호롱불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로 영화 화면이 바뀌면 갑자기 막 전등도 나오고 막 전철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처음 이런 전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가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왔다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실 전기는 우리 손으로 직접 들여왔어요. 조선 후기 외교관이 에디슨 회사에 직접 접촉을 해서요. 전기를 들여왔고요. 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 궁성에 있는 전기시설보다 2년이나 앞서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일본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국내 그 생활 전기로서는 우리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전 시설만큼은 동양 최고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디슨이 동양 그 시장에 그 판촉을 위해서 만든 최초의 시설이다 보니까 영국의 그 교습생들이 구경을 왔다 갔을 정도라고 하네요. 아니 그냥 뭐 규모나 시설 면에서 월등한 설비 시설 갖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뭐 증명해줄 기록들이 좀 있나요? 증거 있습니다. 증거가 증거 있나요? 있어요. 에디슨 회사가요. 여기 총 지배인이 있었어요. 프란시스 업튼이라고요. 이 지배인이 에디슨에게 보내는 업무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업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전등 시설은 동양에서 에디슨 제품의 판촉을 위한 모델 플랜트다. 그러니 앞으로 일본 궁성에 설치될 시설과 함께 이 경복궁의 전등 시설이 동양에서 유일한 인류 시설이다. 라고 기록된 자료가 있어요. 오, 동양 유일한 인류 시설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아니 또 조선시대 하면은 척화 정책이 워낙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 멀리 미국에서 이 전기를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 흥선대원군의 섭정에서 벗어난 고종이 이제 친정을 선포를 하고 약 10년 후인 1882년 5월에 조미수 통상조약이라는 게 맺어졌어요. 이때 고종은 그 문벌 있는 20대 청년, 개화파 청년들을 보빙사절단으로 꾸려서 미국에 파견을 했어요. 그 보빙사 일원 중에 하나인 육일준이 뉴욕의 에디슨 전기회사에 가보고 이제 마기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일준도 그 호롱불처럼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놀라서 이제 마기불이라고 본 거죠. 그 우리 조선에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바로 고종을 설득을 해서 우리 조선에 전기 설비를 들여오게 된 거죠. 이걸 한자로는 묘화라고 썼어요. 묘할 묘자에 불화자로. 이게 바로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등입니다. 이게 실용화가 되고 8년 후인 1887년 3월에 경복궁 건천궁을 밝히게 됩니다.
경복궁 북쪽 후원에 자리 잡은 궁궐 속의 궁인 건천궁은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섭정에서 자립하고자 했던 의지의 표명으로 건축한 건물이다. 이 건천궁에 불을 밝히고자 했던 고종은 뉴욕 주재 조선 총용사였던 프레이자의 도움으로 미국과의 전등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987년 초 드디어 전등교사 윌리엄 맥케이가 조선에 파견되고 전등 설치가 시작되었다. 당시 전등 설비는 백열등 750개를 켤 수 있는 규모였다. 연못에 물을 빨아올려 물이 끓는 소리와 우레와 같은 소리가 시끄럽게 났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대낮같이 점화되었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후 불면 꺼지는 호롱불만 쓰다가 이렇게 전기를 보면은 저 같으면 당장 우리 집에 먼저 들여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전기 발전에 대한 주변 인식은 좀 어땠나요? 당시 그 전등을 켜기 위한 발전 설비는 그 증기 엔진의 화력 발전 방식의 순행식이었는데요. 그 향원정의 연못물을 냉각수로 사용을 했어요. 이걸 냉각수로 쓰다 보니까 향원정의 연못물이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거기에 살던 이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이를 본 일부 사람들은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아니,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망국의 징조라고까지 불리면서 사람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가졌던 전기 발전인데 또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뛰어난 전기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너무나 최신식 설비였을 텐데 이게 관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경복궁에 밝혀진 불빛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전기기사 맥케이가요, 전기 설비를 다 해준 후에 죽게 돼요. 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조선인의 권총 오발 사고였어요. 이 당시에 전기등도 사실 신기한 건데 권총은 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거 뭐지? 하다가 총알이 나가버린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죽게 되고 그 이후로 건천궁의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됐고요. 야, 아니 그러면은 맥케이 권총 오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는 전기가 제대로 사용이 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조선시대의 전기 사용은 끝나는 건가요? 그 맥케이 사망 이후에 여러 사람이 조선에 고빙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미국인 전등교사인 파워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의 주도하에 이제 1894년 5월 30일에 제2 전등소가 이제 준공이 됩니다. 오, 그럼 그렇게 제2 전등소가 생긴 건데 제2 전등소의 규모는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2전등소 규모는 훨씬 더 커졌어요. 이전에 비해서는요. 백열등 2,000개를 켤 수 있는 대형 발전 설비였다고 해요. 제1전등소가 백열등 750개를 켤 수 있는 정도였으니 대략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궁궐 정각에 전등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궁궐에 전등이 설치되면은 보는 사람들도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쉽게 받아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아껴 써라, 막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기료가 비쌌을 텐데 훨씬 더 사용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종은 이모군란, 갑신정병과 같은 돌발 사태를 겪고 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밤새 권례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밝혀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문신이었던 황현은 이를 두고 하룻밤에 전력 비용이 1,000민이나 든다 그러면서 좀 탄식을 했다고 해요. 1,000민이요? 처음 들어보는 화폐 단위인데 도대체 1,000민이 얼마나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민은 돈꿰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룻밤새에 엽전 1,000개미나 들었다는 얘기죠. 엽전 1,000개미 그거 되게 엄청난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궁궐에서만 전기를 사용했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그럼 우리 백성들이 사용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1887년 3월에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 전기를 들여왔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그로부터 11년 후인 1898년 1월 18일에요. 한성 전기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여기서 동대문 근처에 발전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1899년 4월 10일에 종로에 거리 조명용 첫 민간 전등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인식이 바뀌어요. 그 창경원 야간 벚꽃놀이의 기원이 이때부터 시작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4월 10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전기의 날이 4월 10일이 된 거군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도입된 시기로 돌아가 봤습니다.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전기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전, 전력의 역사를 알아보는 에너지 감탄사. 기. 기대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복궁에서 최초의 전기 발상지라고 적힌 곳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그거 예, 맞아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네,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뭐 사실 저도 2015년까지는 뭐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긴 줄 알았어요. 근데 2015년에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그 경복궁 흥복전 권역의 영운당터 일대를 좀 복원을 했는데 당시 그 화력 발전에 사용된 석탄 연료 저장고인 그 탕고의 그 유구와 약간의 석탄 그리고 아크 등 심지까지 좀 발견이 됐어요. 무엇보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인 전등소 위치를 보여주는 그 유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위치는 향원정에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표지석은 좀 잘못된 거죠. 지금 근데 향원정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최초의 발상지를 다시 표기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원정 복원 계획 안에는 최초의 전기 등소 발굴과 관련된 전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